안녕하세요. 피부심, 우리 부심이 여러분들, 저희 피부심에서 오늘 일을 냈습니다. 예, 우리 국민 MC이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 MC 김용만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야, 이거 뭐 시작을 아주 멋지게 하시네요. 일을 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용만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렇게 채널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는 너무 영광인데, 제가 사실 저희가 따로 이렇게 콘티나 대본은 없는데 사실 이렇게 주로 애드립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AI를 돌려봤거든요. 네, AI를 돌렸어요.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김용만님은 너무 편안하시고 리액션이 너무 좋으시니 동네 형처럼 막대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AI가 그렇게 얘기해요? 막대해라? 네, 동네 형처럼 막대해라. AI 요즘 그 신경 안 썼더니 손 한번 봐야겠네. 네, 그래가지고 오늘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동네 형님처럼 이렇게 좀 해도 괜찮을까요? 좋죠. 사실은 뭐 김용만님은 이제 사실 게스트로 계시지 않고 항상 이제 MC이신데, 김용만님 너무 우리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뭉쳐야 찬다. 뭉쳐야 시리즈를 오랫동안 했죠. 그쵸. 그래서 뭐 뜬다부터 시작해서 차고. 제가 그거를 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뜬다 다음 편을 어떤 걸 할까 할 때 이제 다들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오빠 이런 거 어때 저런 거 어때? 야 근데 이게 제일 낫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찬다예요. 왜냐면 축구를 워낙에 좋아해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축구 볼 차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또 볼을 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구성원이 딱 맞잖아. 정환이 안정환 최고의 또 감독 될 수 있고 김성주 최고의 캐스터가 있고 선수 최고의 선수가 있고. 와, 그게 기획 자체가 김용만님 통해서 됐구나. 그렇죠. 최고의 선수부터 좀 이상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제 주변에 보니까 뭐 허재, 양준혁 뭐 아무튼 뭐 그러한 코믹한 축구팀이 탄생하게 됐고 쭉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유튜브로도 또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동네 축구형 용만이. 네, 동네 축구형 용만이. 대본 숙지가 아직 안 돼 있네요. 아니요. 아무래도. 근데 제가 그 유튜브를 봤는데요. 그 유튜브를 봤는데 보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는 축구 하시는 거 좋아하는 거야 뭉쳐야 찬다로 알았는데 와, 그렇게 막 영국 리그나 이렇게 때는 바야흐로 차붐차붐 차차붐 아세요? 알죠. 차범근 시대부터 갑니다. 그 당시에 차범근 선수가 흑백 시절이에요. 그렇죠. 가끔 MBC에서 이벤트성으로 저녁 때 녹화지만 틀어줘요. 와, 그걸 보는데 가슴이 막 벅찬 거예요. 생전에 저런 선수가 우리에게 또 나오겠냐 했는데 나왔잖아요. 손흥민 선수. 우리의 소니가. 우리 손흥민 선수 그 레버쿠젠 시절부터 저는 팔로우를 하면서 쭉 봤거든요. 레버쿠젠 시절부터요? 그렇죠. 독일 축구부터 보면서 프리미어리그까지 왔길래 옳았구나. 박지성, 이영표 선수는 물론이고 소니 이 황금기 시절 뭐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이렇게 계속 팔로우해서 봤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만약에 한다면 뭘 할까라는 건데, 유튜브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이제 프로 방송인은 돈은 이제 방송에서 벌어야 되는 거고, 지치지 않는 걸 하자 하는 게 딱 축구랑 맞아 떨어지면서 저기 동네 축구 형이면 거기도 동네 축구 형이네요. 왜냐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 같은 느낌이 났어요. 맞아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또 약간 직업 의식이 또 발휘가 돼서 그러면 계속 새벽 방송을 보시겠네요. 당연합니다. 그럼 밤낮이 바뀌시죠. 우리가 이제 피부 쪽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제가 걱정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피부가 좋아지려면 이제 잠을 좀 충분히 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생겼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했고, 제일 많이 듣는 게 피부는 좋네 라든지 그래도 뭐 나쁘진 않네 외모가 요 정도 선인데 그래도 피부심이 좀 있었거든요, 제 나름대로. 근데 새벽에 축구를 보다 보니까 이게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느껴요. 제가 잠이 부족해지면서. 그리고 특히 또 볼 차는 걸 좋아하니까 스포츠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나와서 어렸을 때는 선크림도 안 바르고 그냥 차다가 보니까 피부가 많이 무너지는 걸 느끼고, 선크림 발라도 무너지더라고요. 해가지고 이게 야,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뭐 그런 게 요즘 막 궁금하던 차예요. 요즘 많이 좀 무너지고 있어요, 사실 피부가. 근데 나이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이 나이 때, 이 연세에 정말 이 피부가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연세 얘기하네. 고마워요. 나쁜 습관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자외선 많이 쬐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수면의 예. 리듬이 완전 조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새벽 맞아요. 축구 보니까. 새벽 축구를 요즘 이제 많이 안 보고 소니가 또 이제 가니까 네.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는데 그래도 중요한 경기들 보다 보면은 네. 한 2시, 3시 어. 이제 전반전 보고 졸려서 막 이제 들어가서 자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건 그런데 하나 더 제가 주의해야 될 점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실은 그 얼굴 발라야 되잖아요. 네. 저는 안 발라요. 이게 선크림도요? 그러니까 선크림 안 발라요. 오. 이게 다들 뭐라 그러더라고요, 네. 저한테. 네. 그러니까 이 저 평상시에 이 제가 이제 뭐 바르는 거에 대한 이런 것들도 오늘 좀 철저히 절 혼내가면서 교육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네. 예. 일단은 지금 저한테 제가 이제 셀카를 조금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난 그렇죠. 이렇게 여실하게 보내주실 줄 몰랐어요. 감동받았어요. 아 생으로 보냈어요, 저. 네, 정말 쌩.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잖아요. 네. 이거는 뭘 꾸미거나 이러면 안 돼. 네. 사실은 이 날로 가져야 돼요. 네. 생으로 네. 이렇게 들어가줘야 들어갈까요? 돼서 오늘 아침에 사실 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일어나자마자 그냥 문자를 받고 네.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찍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궁금해요, 저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사진이지만 여기 화면에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요 제가 간단하게만 진행할게요. 너무 생각보다 너무 흉하네. 그냥 보냈는데. 네, 이게 뻔하게 다음에 재미가 없으니까 첫 번째로는 예. 김용만님이 원체 우쌍이시잖아요. 네. 원체 우쌍이시고 이러시니까 네. 피부의 진피층, 피부층의 밀도가 되게 높으세요. 일반 분들보다. 그러니까 예. 모래주머니로 따지면 네. 모래주머니가 비단과 비닐이 있다고 쳐볼게요. 비단, 같은- 비닐? 예, 예. 돌멩이가 있으면 당연히 비단은 덜 처지고 예. 비닐은 처지겠죠. 그렇죠. 그게 결국 밀도, 어. 두께랑 또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예. 우리가 무조건 피부가 두꺼우면 막 찌긴 거 아니야 생각할 텐데 그렇죠. 실제로 피부가 되게 두꺼운데 스폰지처럼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잘 처질 수 있어요. 예. 근데 밀도가 되게 질긴 분들, 예. 제가 그래서 강호동 님도 많이 비유를 하는데 예. 옛날 천하장사 때랑 지금이랑 되게 비슷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김용만 님도 제가 뵀었을 때 그 밀도가 되게 높아요. 아, 밀도 높은 그러면 좋긴 한 거 아닙니까? 좋죠. 그러니까 그렇죠. 처지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좀 다른 분들보다 피부에 관심을 안 가지고 사신 거예요. 아, 덜 처지니까. 그렇군요. 근데 세월의 흐름을 약간 벗어날 수 없는 위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약간 좀 밑밥을 깔았는데 그게 뭐냐면 근데가 바로 들어오시네. 지금 여기 새거 사진을 보시면 눈 주변. 맞아요. 왜냐하면 눈 주변이 원체 눈웃음을 많이 쓰시고 예전 그 네. 방송에서도 쓰시지만 평상시에서도 맞아요. 제가 사실 많이 웃어요, 제가. 제가 사적으로 얘기 나눠보면요, 네. 뭐 나눠보면은 네. 너무 진짜 인간미가 있으시고 너무 인성이 좋으세요. 저 네. 깜짝 놀랐어요. 항상 네. 웃으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기 스태프들은 설득하다 하지 마요. 아 그래. 그렇게 설득하듯이. 아 저는 얘기하지 그렇게 마시고. 저는 너무 느끼신 거죠, 그렇게? 너무 여실히 느꼈어요. 네. 김용만님이 실제로 그렇게 눈웃음을 많이 치시니까 아무래도 네.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듯이 이렇게 좀 눈가 주름이나 눈가 주름이 생겼죠. 눈밑 주름이나 맞아요. 요 주변이 다른 데들은 밀도가 높아서 좀 질겨 보이는데 네. 이쪽은 되게 주름이 많이 가 있죠. 그러면은 피부 중간중간에 막 여쭤봐도 되죠? 그럼요. 피부가 같은 얼굴에 한 톤이 아니고 여기하고 밀도가 달라지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께도 다르고요. 네, 두께도 다르고요. 또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예. 피지라는 개기름이 분비가 되는데 예. 그게 털구멍에 같이 매달려 있거든요. 예. 근데 눈 주변은 피지가 거의 발달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기름이 많은 사람들은 예. 내 스스로 약간 기름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눈 주변은 별로 기름이 분비가 안 되니까 내 기름이 커버를 못했던 거지.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사셨어도. 그런데 눈웃음까지 많이 짓네. 거기다가 햇빛까지 축구하면서 엄청 쬐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삼중고. 건조하고 막 그러겠네요. 네, 건조하면서 예. 그러면서 햇빛 많이 쬐니까 눈 주변에는 조금 노화가 약간 동년배 분들처럼 진행이 된 걸로 보이긴 해요. 예. 피부 타입으로. 근데 나머지는 사실은 원체 선천적으로 좋으신 것도 크기 때문에 예. 사실은 거긴 되게 좋고. 그럼 말 나온 김에 그냥 뭐 수시로 좀 여쭤볼게요. 그럼요. 아니 왜냐면 후배들도 그렇고 다들 지방 재배치를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도 네. 지방 재배치 형은 왜 안 해요? 그래요. 네. 근데 네. 주변에 웬만한 사람들이 꽤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에 이제 신경을 쓰고 해 봐야 되나 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지금 김용만님은 지방제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제 배치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방제 배치가요, 결국은 네. 지방을 네. 불룩한 걸 빼서 네. 리디스트리뷰션, 재배치하는 거예요.
뭘로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들 중에서요. 예. 지방 재배치라고 얘기는 하지만 예. 다시 넣을 데가 없어. 예. 그럼 빼기만 하는 병원들도 많아요. 아하. 그럼 지금은 일단은 김용만 님이 어떤 지방이 많아서 불룩한 부분이 없어요. 예. 지금 지방 재배치 수술 한 줄 알았어요. 거의 그 정도로 눈밑에 지금 연령대 대비 이렇게 탄력도가 처져서 예. 불룩한 부분이 없잖아요. 예. 이따 느끼세요? 눈밑에? 아니 여기 보면요. 네. 이제 생기지 않나? 아니요. 다른 아니에요? 분들보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관심 안 두는 거 아니에요? 계속 눈만 보고 있었어요. 눈만 보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래요. 오케이.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 눈밑 지방 재배치를 너무 어린 나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맞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재배치를 하면 네. 다시 재배치를 한 지방들이 또 나이가 들면서 처지거든요. 네. 그럼 그때 또 눈에다가 수술은 하기 싫으니까 뭔가 레이저를 하려고 하면 눈밑 쪽에 유착, 수술을 한 번 하고 나면 유착이 좀 생기기 때문에 네. 유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요, 해당되는 분들이 1번, 네. 2번은 좀 인생의 최대한 마지막으로 미루다가 그러다 하길 바라죠. 재배치를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드라이 클리닝 맡기듯이? 네? 그거 아니, 아닌가? 우리가 무식해서 미안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그냥 이제 눈밑이라서 그렇지만은 어떤 부위에 살이 찍고 들어갔는데 네. 나름 네. 거기 부분을 계속 찍게 되면은 이 부위가 안에서 안 좋아지네. 유착이 생기죠. 예. 우리가 맹장 수술이나 복강경 하더라도 그렇게 조그맣게 관이 들어가더라도 그 부위에 유착이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아무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한다 생각하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뭐 재발하게 되면 2번 정도까지. 아. 근데 이거를 그냥 뭐 또 눈밑 지방 하면 또 해요, 또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예 좀 알고 조심해야 가야겠네. 돼요. 이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눈 주변 네. 노화 부분이 좀 보인다는 거랑 예. 그리고 이제 원체 잘 웃으셔서 네. 사실은 이 눈밑 쪽이 좀 덜 꺼진 것도 있으세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안면 근육을 이렇게 하고 웃으니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웃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중력 때문에 나이 들면서 처지거든요. 예. 근데 이게 내 안면 근육으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처질 틈 없이 계속 쳐주니까요, 제가. 그렇죠. 계속 웃어줘요.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많이 웃는 분들, 여기에 볼륨이 좋으신 분들의 또 그럼 뭐가 또 약간 좀 아쉬울까요? 얘가 볼륨이 올라가니까 여기저기 이쪽이 안 여기가 꺼지는 그렇지. 거예요. 팔자주름. 네.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여기가 이제 볼록한 분들은 이 팔자가 좀 깊어 보이는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적당히 이 부위를 예. 조금 빼주거나 예. 아니면은 지방 부분을 조금 패킹한다거나 예. 이런 게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아하.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나이 들면서 뭐 제 주변 이제 형님들 봐도 그렇고 입 주변이 제일 먼저 이제 신호가 오더라고요. 맞아요. 늙고 네. 이게 뭐 처진다든지 이런 저도 이제 뭐 그걸 느끼고 제가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일 많이 하는 게 입 주변을 좀 자주 웃자, 네. 이 올려주자 뭐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 도움이 되긴 합니까? 도움 되죠. 예. 근데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나이가 들면서 얼굴 커진다라고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좀 커진다고 느끼거든요. 저희들도 아닌가요, 그게? 네,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렇게. 네. 왜 그렇게 느끼냐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원래 뼈는 작아져요. 음흠. 뼈의 제흡수라고 그래가지고 눈 우리 해골 구멍 중에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얘가 넓어져요. 어. 그리고 코에도 이렇게 원래 구멍이 있거든요. 네. 그 구멍도 넓어지고. 어. 그리고 아까 말한 구강구조도 좀 작아지고. 어. 그러면은 주변에 붙어 있는 아까 말한 그 연부 조직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지죠. 내려. 늘어지니까 어떤 골조에 원래는 좀 타이트하게 붙어 있었는데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드니까 골조는 줄어드는데 얘네가 어떻게 약간 처지게 되죠. 전봇대에 붙은 껌처럼 살짝 늦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늘어지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 움직이는 근육이 있어요. 여기 말고 여기. 쉽잖아요. 저작근이라고 저작근을. 그러죠. 예, 저작근. 그러니까 저작근은 나이가 들어도 줄지가 않고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조는 작아지는데 예. 늘어지는데 예. 턱 근육은 조금 넓어지니까 얼굴이 약간 널대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보면은 옛날보다 얼굴이 좀 넓어졌다 그런 느낌이 저도 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런 이유군요. 그러니까 네. 흘러내리면서 여기가 저작근은 계속 발달이 되고 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있으시죠. 이야 재밌다. 그렇죠. 제가 아까 그 생활습관 들었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뭉쳐야 찬다도 그렇고 축구를 진짜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때는 선크림 하시죠? 축구는 바르죠. 축구할 예. 때는 바르시죠? 많이 발라요. 그래도.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시는 거에 비해 예. 선크림을 하나도 안 바르시는 거에 비해는 되게 예. 이제 피부톤이 하얗신 편인 이유가 음. 우리가 타고난 피부톤이 있어요. 네네. 원래.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강릉에 손잡고 놀러 갔는데 네. 어떤 친구는 탔을 때 빨개지고 다시 돌아오고 그렇지. 어떤 친구는 태닝이 그냥 확 되는 친구들 맞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성분들 평균치고는 예. 하얗신 편이고 네. 색소 침착이 많이 잘 안 생기는 타입이에요. 하얘 저 빨개지는 게 저죠. 그쵸. 저 빨개졌어요. 빨개지고. 어렸을 때 보면 빨갰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라면 저는 뭐 속초나 이런 데 잠깐 가면은 바로 검해지는데 아. 이런 분들은 예. 색소 침착이 잘 안 생기는 타입. 음흠. 그러니까 정말 좀 축복받은 타입이어서 이제까지는 선크림을 별로 안 발라도 됐다 느꼈겠지만 예. 선크림을 왜 바르셔야 되냐면 예. 색소 침착을 넘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노화. 노화. 네, 노화 과정의 사실 핵심입니다. 아. 햇빛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바르긴 하셔야죠. 예. 네. 아, 이게 안 바르게 되면은 저도 그거 느끼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어렸을 때 그 밭일 많이 하시는 네. 뭐 어머님들이나 네.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저희 그 포천 쪽에 큰 댁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옆집 그 이모님이라든지 이렇게 항상 부르면서 뵀는데 급속도로 갑자기 맞아요. 나이가 많이 드시는 걸 느꼈거든요. 어린 나이에도. 네. 왜 저럴까 했는데 네.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크림 안 바르시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급속도로 노화가 되는 맞아요.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우리가 광노화라고 해요. 아, 노화는요 생리적 노화랑 네. 외부적 노화가 있는데 네. 외부적 노화는 그냥 광노화예요. 광노화. 네. 아, 선크림 많이 바르고 그래야겠네 진짜. 잠깐 자주. 자주? 자주 바르는 게 포인트야. 한 3시간마다. 아, 나 이걸 못해. 네. 더 빠르는 한 번 거. 바르면은 네. 덧바르는 거를 저기 습관이 안 됐어요. 그쵸. 한 번 바르는 것도 습관이 안 됐을 뿐더러 맞아요. 이거 무조건 해야겠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내가 근데 죄송한데 거의 네. 왜냐면 집에 있을 때도 누가 바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제가 그래서 정리해 내가- 드릴게요. 그래요? 네, 그거 집에서는 안 바르라고 해요. 제가 그것도 한 방에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래요. 여기까지만 만약 선크림 많이 바르세요까지만 얘기하면 예. 이제 아마추어. 예. 이제 완전 고수는 예. 뭘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걸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가 좋다. 스멜 난다. 고수 스멜 고수에 난다. 나요? 네, 좋아요. 왜냐면 김용만님이 네. 지금 다시 한번 생얼 사진 띄워주실까요? 잊을만 하면 띄워요. 지금 그래 아침에 그냥 계획 찍었는데. 아니, 너무 좋으신데 이제 거기에 모공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 모공이 발달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피지가 유전적으로 좀 많이 발달한 타입이에요. 근데 그게 원래 남자들은 좀 그렇긴 한데 네. 이제 김용만님은 피지 발달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 피지가 원활하게 분비가 되려면 이 정도 모공 크기는 유지가 돼야 돼. 네. 라고 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게 본인의 모공 크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피지 발달이 많은 편인데 예. 이런 분들이 이제까지는 평소에 선크림을 잘 안 발랐었어. 예. 그러다 갑자기 심원장님이 3시간마다 바르래. 예. 그래서 그 리치한 우리 선크림을 예. 매일마다 막 열심히 발랐어. 예. 근데 남자분들이 클렌징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바르기만 하고 클렌징 안 하면 그때부터 예. 갑자기 오돌오돌하게 뭐가 올라온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피지 발달이 많은 분들, 예. 특히 남성분들, 그런데 갑자기 선크림에 대한 경각심이 막 생겨가지고 열심히 바르는 분들, 특히 운동하는 분들, 예. 이런 분들한테는 클렌징을 꼭 엄청 강조해야 돼요. 클렌징. 네. 그래 다행인 건 저는 클렌징은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저 방송을 하고 나서부터 누가 그러더라고요. 클렌징 잘못하면 그냥 간다. 네. 그 방송국에서 그 배우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배님들이 맞아요. 같이 썼으니까 그때 분장실을. 그래서 그때도 보면 분이 막 문질러가면서 막 하시는데 누가 와서 저한테도 그 여자분이셨는데 아니 그렇게 박박 문지르면 안 된다고 살살 문질러서 여러 장 갖고 해라. 네. 그렇게 귀뜸으로 이렇게 듣고 해가지고 바로 지우고 세안하고 크림까지 해서 바르고 그거는 아주 습관이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잘 되셔, 그래서 되게 관리가 또 좀 돼 관리가 있나요? 잘 되시네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에서 발라야 되냐? 예.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 득실상 네. 안 바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제 요즘엔 절대 바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뭐 집에서 바르라고 자꾸 교육을 하니까 네. 토요일 일요일 날 집에 있을 때 계속 12시간 예. 뭐 18시간 예. 잘 때도 바르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럼 얼굴에 모공이 2만 개가 있는데 예. 걔네가 막히게 돼요. 그러니까 막혀서 생기는 트러블. 숨을 못 쉬네 화이트헤드. 그러니까. 그쵸. 햇빛을 통해서 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예. 사실 집에서 발랐던 분들이 예.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발랐던 게 아니라 예. 실제로 예. 이 등에서 실내 등. 이 실내등 때문에 발랐던 게 컸는데 오. 우리 옛날에 형광등은 예. 실제로 좀 자외선이 나왔어요.
약간. 그것도 약간 막 이렇게 좀 표면 벗겨졌을 때. 예. 그래서 우리 옛날 독서실이 형광등이었었을 때 네, 맞아요. 가까이 되면 거기서는 자외선이 좀 나온다 볼 수 있는데 이 네. LED 등은요 그냥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예. LED 등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에 집에서 쓰는 등은요 자외선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고 없다고 보면 돼요. 요즘에 창호들은 네. 또 웬만해서 어느 정도 자외선 차단을 해요. 그리고 커튼은 다 말할 것도 없어요 요즘에. 블라인드는. 고마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바르지 않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말씀드리죠. 저 안 발랐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안 발라요. 저도 그 얘기 듣고는 하나 주의하는 건 뭐냐면 집에서도 창가에 너무 자주 있지 말자. 네, 가급적이면 안쪽에 있자. 맞아요. 그거 하나는 그냥 제가 했다가 그래 뭐 집에서도 바르지 않으니까 나는 그럼 창가에 가 있지 말지 뭐. 네. 이 생각은 해요. 선크림은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이제 좀 안 바르시는 게 이해득실상 좋고 네네네. 대신 너무 창가 쪽에 있지는 말고. 그렇죠. 네.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일본이랑 네. 호주는 네. 운전할 때 우측이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환자분들 중에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쪽에 기미가 운전 주로 이쪽에서 해서 창에서 들어오는구나. 네. 원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평균적으로 무조건 왼쪽에 기미가 비대칭으로 많아요. 맞아. 운전자들이 이쪽에. 네, 운전자들이 왼쪽에 있으니까. 근데 재미난 게 어떤 분인데 되게 우측에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그러면 히스토리를 여쭤보거든요. 네. 사무실이나 집에서 혹시 소파나 이런 데서 우측에 좀 더 햇빛에 쬐는 이벤트가 있나요? 없는데 일본에서 오신 분인 거예요. 제일 교포 분이신 거예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재밌죠? 그러네요. 그 말이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아요. 피부는. 그러네요. 우리가 다들 피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히스토리를 꼼꼼하게 안 물어봐서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감광지라고 있어요. 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종이를 놔두고 예를 들어 가위를 놔요. 네. 그리고 맞아. 쪽 얘기하면은 많이 했죠, 딱 어렸을 때. 드러내면 가위 네. 모양 나오고. 그거 생각난다. 감광지. 맞아요. 그런 저 알죠. 초등학교 나이가 있어. 저도 국민학교 때. 네. 근데 그 피부가 그러니까 피부가 딱 그거네요. 맞아요. 한 대로 그대로 맞아요. 드러나는 게 네. 여기에 데이터가 다 그대로 있네. 네, 그대로 나타나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조동아리 프로그램 너무 좋아하고 사실 그 멤버분들 너무 좋아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왜 좋아하냐면 상대방을 배려도 하면서 편안하면서 그렇게 해서 웃기는 다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저만 좋아하면 되고. 둘은 뭐 그냥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이제 피부과 전문의로서 이제 도전의식이 생기는 분이 계세요. 누구지 아시죠? 김수영 씨? 네. 그렇죠. 학회에서 실제로 이 진단명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간 적이 있어요. 그죠? 눈 밑 그 다크서클? 네, 이게 무조건 다크서클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크서클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요? 아니, 다크서클은요, 그냥 눈밑이 그냥 거무스름한 걸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고 원래 다크서클은 진단명이 없어요. 다크서클이 없어요, 진단명이? 네, 근데 지금 김수영님 보면 눈밑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맞아요. 여기 눈 위까지도 그렇잖아요. 팬더처럼 약간. 네, 그렇죠. 색소 질환이 있어요. 우리 진단명으로 우리가 의심되는 게. 그게 색소 질환. 네, 색소 질환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타입이라고 저희가 이제 학회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은 그게 옅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떨 수 있는데 눈 주변에는 한계가 있는데 지난번에 알아야 산다에서도 둘선님이 맞아요.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둘선님이 네. 이렇게 눈꺼풀 위에 색소 침착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둘선 동생이 그 얘기 했었어요. 했었죠. 방송에서. 네. 근데 눈꺼풀 위에 이렇게 색소 침착이 여기만 이렇게 짙을 이유는 보통 뭐가 있냐면 여성분들의 화장품 때문에 생기는 색소 침착이 커요. 근데 요즘엔 섀도우 안 하시잖아요. 근데 옛날 모델 활동하셨을 때는 아마 했을 거여서 제가 그렇죠. 이쪽 주변에 화장품 때문에 계속 생긴 바르다 색소 보니까 침착이 의심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서 제가 그때 그렇게 해서 아쿠아했다면서 막 점쟁이처럼 되게 신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악화 요인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네. 근데 물론 김수용님은 무조건 악화 요인 때문에 생긴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어떤 분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했었을 때 보면은 뭔가 악화 요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수영이는 저희들은 권하지 않아요. 그냥 왜냐면 캐릭터기 때문에. 귀엽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하죠. 팬다 같고 맞아요. 귀여우니까. 네. 그 무표정에서 나오는 그 개그가 있으셔서 시크함이 있고. 일본 만화 그 캐릭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뭐였지? 생과치로에서 나오는 거. 그치 맞아. 네, 맞아요. 너 이름 뭐죠? 가오나 씨. 가오나 씨.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축구 선수분들 혹은 골프 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촬영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선크림 같은 거 많이 바르시나요? 선크림이나 팩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발라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오히려 제가 이제 이동국 선수한테도 느낀 게 그거고 정환이도 그렇고 야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습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끝판왕이에요. 특히 이동국 안정환 선수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저 화장품 선정까지도 했잖아요. 맞아요. 예. 진짜. 그렇죠. 그리고 골프 선수들도 뭐 물론 색깔 톤은 구릿빛이어서 그런데 제가 최경수 선수도 예전부터 이렇게 좀 만나보고 해도 피부결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걸 느껴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로 다 생활 습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생활 습관도 생활 습관이지만 네.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나 이렇게 식단을 어떻게 드시는지. 제가 요즘에 이 피부 리버스라고 그래가지고 피부를 바꾸는 습관, 생활 습관을 돌려야 된다라는 걸 엄청 강조하는데 혹시 그 좀 피부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좀 이제 식단이나 영양제로 챙겨 드시는 게 있나요? 영양제는 제가 이제 골고루 한 10알 정도 뭐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다들 드시고 계신 것들 이렇게 모음을 해가지고 집사람이 통에다 딱 넣어놔요. 그러니까 그건 뭐 아침마다 딱 먹고 딴 거보다 우유 많이 좀 먹고 제가 좀 노력을 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맞아요. 좋은 습관이에요. 옛날에 녹화할 때는 사실 요즘은 이게 물을 다 녹화하잖아요. 옛날에는 물 있으면 다 치우라 그랬거든요. 어떻게든 숨겨가지고 제가 틈틈이 물을 먹고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가 참 괜찮은 것 같고 먹는 거에 대해서는 피부에 뭐가 좋은지 잘 모르니까 저는 그냥 먹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고 있다는 거는 채소 좀 많이 먹으려고 하고. 맞아요. 너무 중요한 습관이죠. 그거 하나 정도? 채소 같은 걸 먼저 먹으면 당을 초반에 확 안 올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가 올라가냐면 인슐린이 얘를 떨어뜨리려고 확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피부 입장에서는 또 인슐린, 이제 IGF-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증가되면서 얘네가 염증이랑 피부 트러블을 유발을 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 그럼 피부랑도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피지랑 여드름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당화 반응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노화 현상 중에 요즘에 되게 문제인 게 당화 반응인데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에도 당이 붙으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피부 노화가 더 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좀 약간 너무 음식이 우리나라가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당이 많은 것들 너무 좀 권장하게 되는 사회가 됐는데 당은 좀 줄이는 게 좋아요. 조동아리가 근데 당근 거 좋아하는. 그런가요? 우리 단 거 좋아하고 근데 이제 바뀌었을 때니까요. 수영이도 뭐 한번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심장 이슈가 있어가지고 싹 바꿨고요. 그러니까 진짜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당시엔 예전부터 저희는 옛날부터 파르페 좋아하고 술을 안 먹으니까 커피를 먹어도 꼭 설탕 타서 먹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 다 빼고 다. 그리고 어렸을 때 보면은 집안마다 저희 집만 그랬나 모르겠는데 밥 먹고 나면 꼭 과일을 내왔어요. 맞아요. 과일 먹고 과일 다 먹고 나면 꼭 엄마가 누룽지를 긁어서 갖다 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당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알면 알수록 재밌네요. 이게 저는 몰랐었는데 피부랑 다 관계가 있다는 거를. 그렇죠. 특히 이제 혈당 스파이크 이런 것들도 피부와 관련이 있다는 걸 생각 못했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장도 피부랑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미 밝혀져서 논문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먹는 거, 뭐 선크림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보습이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먹는 거, 생활 습관, 자는 거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다 피부를 사실 반영하는 건데. 죄송해요. 끝내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니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미안해. 어디 못 가. 제가 아까 사진을 보내면서 제가 느꼈어요. 생각보다 목주름이 내가 있구나. 제가 제 사진을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보내기 전에 이렇게 보는데 이 목주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목주름은 우리가 사실은 가로주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좀 깊어져 보이는 거고 나이가 들면서 요 잔주름이랑 요 세로주름도 발달을 하거든요. 사실은 나이가 들면 탄력도가 떨어져서 그래서 일단은 목주름을 줄이는 생활 습관이 1번은 선크림 바를 때 목까지 해야 돼요. 우리 안 하잖아요. 목 안 발라요. 맞죠. 무조건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요즘에는 선크림을 발랐던 분들이 조금 이제 오래됐잖아요. 이제 요즘에 선크림 바르는 운동이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만 발랐던 분들이 이제 여기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60대 분들이. 오히려 여기는 막 젊은데 여기는 또 관리도 받는데 목은 관리를 안 하니까 여기는 뺑뺑한데 여기가 막 늘어져 있거나 그렇게 있는 경우. 티가 나는구나. 톤이 다르구나. 네. 그리고 요즘에 계속 뭐예요?
핸드폰 보잖아요. 맞아. 잘 때도 그렇고 네. 머리 베개 올려놓고 네. 그래서 무조건 이완. 아, 저도 모니터가요. 진료실 모니터가 이렇게 올려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목을 좀 이완시킬 수 있게. 이완하는 거. 예. 하긴 저 전부 다 이렇게 내려서 보게 되죠, 다. 네, 지하철도 다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러네, 맞아. 목 주는 이거, 그 습관. 이거. 그리고 보습. 이 보습. 세 가지가 3단 콤보가 네. 일단은 예방하는 데는 어. 중요하고 네.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이제 펴드리죠. 이게 끝까지 잘하시네. 저에게 오면요, 네. 뭐 포인트네요. 네. 재밌었어요 오늘. 네, 아니 저는 이렇게 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네. 이번에도 사실은 뭐 준비했는데 미드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뭐 아니, 가는 대로 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너무 뭐 준비하신 거 베테랑이신-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저도 베테랑이신 우리 떠들다 기영마님 보니,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부심이라고 하거든요. 피부심에 예. 부심이 여러분들 위해서 좀 소감이나 한 말씀 예, 해주세요. 예. 부심이 여러분, 반가웠고요. 저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이렇게 출연을 뭐 많이는 못해요. 이제 진짜 친하거나 제가 이렇게 내켰을 때 그렇게 가는데 우리 심 원장님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고 신뢰가 많이 가가지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와서 같이 떠들어 제꼈는데 어떤 시간보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다소 뭐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참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곳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피부 잘 지키십시오. 네, 지금까지 손차박 순으로 좋아하시는 우리 김영만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방송인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직국되는데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밌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